여러분. 굿모닝 동화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입니다. 자, 벌써 60일차입니다. 정말 다음 주가 시험이죠. 균형성과표 내용, 이것도 리퀘스트가 있어서 요거 정리를 했는데요. 일단 이 균형성과표는 내용을 대부분은 알고 계시는 내용일 겁니다. 하지만 조금씩 이제 질문이 있으신 표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상부구조, 하부구조.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그리고 예시들 외우는 것 좀 힘들어 하시고 하향적이다 이런 것도 BSC를 그냥 암기만 하시면 잘 보이지 않는 내용들이거든요. 아시겠지만 이 BSC는 성과 관리를 위한 하나의 지표입니다. 성과 관리라는 건 아시겠지만 성과를 관리하기 위한 지표를 먼저 설정을 해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요. 우리는 우리 조직은 요 지표들을 달성하는 걸 목표로 할 거야. 해서 조직의 목표를 결정해 주는 게 바로 성과 지표인데 그 성과 지표는 조직을 평가하는 기준도 되고요. 물론 이 성과 지표 자체로 개인 평가를 하지는 않지만 성과 지표를 통해서 도출된 그 목표들을 나중에 개인의 성과 지표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조직에 그래서 비전과 조직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기준, 가치 이런 건데 이 성과 지표를 어떤 방법으로 설정하느냐에 문제가 남아 있겠죠. 성과 지표를 투입 지표, 산출 지표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성과 지표들을 보통 기업에서 많이들 설정을 하죠. 정부 조직이 사용하기엔 조금 애매했어요. 그런데 균형성과표라는 성과 지표를 하버드 대학의 두 교수, 캐플런과 노턴이라는 교수가 개발을 하죠. 근데 이 조직의 이 성과 지표가 되게 정보 조직에도 쓰여질 만한 그러한 여지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균형 성과표를 도입한 성과 관리가 조직 관리론의 굉장히 중요한 기법으로 대두가 됐고요. 이 균형 성과표에는 총 4가지의 성과 지표가 들어가죠. 경우에 따라서는 5가지나 6가지까지 늘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4가지입니다. 4가지의 지표를 통해서 성과 평가를 하죠. 일단 가장 기본적인 기업의 지표들, 재무 관점이고요. 기업이 가장 중요시하는 순이익이나 매출액이나 자본 수익률, 예산 대비 차이 이러한 수치적인 자료들, 그래서 기업이 달성하고자 하는 재무적인 그런 성과들을 설명하기 위한 지표들이고 이 지표는 23년에 만약에 재무적 관점에 대한 성과 지표다. 23년이 끝나야지만 확인할 수 있죠. 기업이 실제 경영을 하고 난 다음 그다음 마지막 결과물로 보기 때문에 후행, 선행이 아니라 나중에 움직이는 지표, 결과로서 움직이는 지표, 그래서 후행 지표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요. 그다음 고객 관점, 고객의 만족도 관점입니다. 공공부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점이죠. 고객의 만족도와 같은 기업 지표가 있을 거고 정부적 지표에서는 정책 수능이나 민원인 불만율, 신고 고객의 증감. 사실 이 2가지가 가장 중요하죠. 이 2가지를 그래서 우리가 상부 구조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과적으로 기업이나 공공부문은 이걸 달성하고자 해요. 바깥쪽으로 재무적인 경제적 관점, 그리고 고객의 만족도 관점. 이게 잘 되려면은요. 이게 움직여야 되죠. 지금 보시는 여기가 행동적인 지표들이거든요. 하부 구조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얘네들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조직에서 얼마나 프로세스, 지금 일처리 방식이 잘 돼 있느냐, 그리고 조직의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와 성과가 얼마나 이루어지느냐, 이거 자체가 조직의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결과물은 아닙니다. 근데 얘네들이 잘 움직여줘야 지금 보시는 이 프로세스 관점이나 학습 및 성장 관점이 잘 움직여줘야지만 결국 얘네들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위에 있는 2가지를 상부 구조, 아래에 있는 2가지를 하부 구조. 그래서 프로세스 관점은 고객 조직 내부에 일자리 처리하는 방식. 정부 조직, 그리고 정부 조직에는 국민들도 당연히 참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민 참여는 얼마나 있는지, 적법한 절차를 지키고 있는지, 커뮤니케이션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학습 및 성장에 대한 관점,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와 성과, 구성원의 능력 개발이나 직무 만족, 이런 건 선행 지표죠. 지금 당장의 실적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인적 자원이 잘 만들어져 있으면 앞으로의 미래가 밝다라고 우리가 설명해 줄 수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균형 성과표는 과정과 결과의 균형, 과거, 현재, 미래의 조화가 나타나는 학습 및 성장이라는 건 분명히 미래적인 관점이니까요. 이런 것들의 균형, 그리고 후행 지표와 선행 지표, 이런 것들이 연계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정부 조직에 꼭대기에서 이 성과 지표가 도출되기 때문에 하향적, 연역적, 거시적인 성과 전략으로서 기능하게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뒤에 있는 문제 좀 한번 풀어볼게요. 23년 국회직 8급에서 출제가 된 문제 한번 가져왔어요. 균형성과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균형성과표는 재무와 비재무의 관점 균형을 강조합니다. 균형성과표를 정부 부문에서 적용시킬 때 기업이 가장 강조하는 재무적 관점보다 아시겠지만
고객 관점이 가장 메인이 됩니다. 학습 및 성장 관점이 아니라 고객 관점이 정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균형 성과표를 조직에 적용한다. 4대 관점뿐만 아니라 조직의 특성에 따라 그 관점들을 늘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직의 특성에 따라 5대 관점, 6대 관점 구분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균형 성과표는 단기적인 목표, 재무적 관점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그리고 학습 및 성장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장기적인 목표 사이의 균형 이런 거 강조하고요. 과정과 결과 둘 중에 어느 하나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이들 간의 인과성을 바탕으로 통합 균형을 추구한다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건 2번이 됩니다. 자, 2번입니다. 2014년 지방제 9급에 출제가 되었고요. 균형 성과표의 성과지표. 고객 관점에서는 고객 만족도나 정책 수능도나 민원인의 불만 유의나 신규 고객의 증가 이게 고객의 만족을 표현할 수 있는 지표들이기 때문에 1번 맞고요. 내부 프로세스 관점의 성과 지표는 의사소통하는 그 가운데에 나타나는 소통의 원활성들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의사결정 과정에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 적법한 절차, 커뮤니케이션 구조 이런 거 들어갑니다. 재무적 관점의 성과 지표는 전통적인 후행 지표입니다. 매출이나 자본 수익률, 예산 대비 차이 등이 대표적 특징이 될 거고요. 학습 및 성장 관점에서의 성과 지표에서는 인적 자원의 발달, 개발들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니까 학습 동아리 수, 제한 건수, 그죠? 다양한 아이디어의 제한 건수가 되겠죠? 구성원들의 직무 만족도 등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건 그래서 3번이에요. 자, 여기까지 보시면 균형 성과표의 성과지표 예시들까지 봤습니다. 특징 일단 1번 문제로 정리해 주시고 2번에서는 균형 성과표의 각각 성과지표들의 예시들 한 번씩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오케이? 네,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굿모닝 행정학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정말 잘 버티고 다음 주 시험까지 잘 버텨봅시다. 오케이? 몸 관리 꼭 해주셔야 되고요. 자, 오늘 하루도 여러분 거예요. 내일 아침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